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드린 용돈 정말 다 쓰신 거예요? 혹시 숨겨두신 건 아니고요? 김정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니? 애써 웃으며 되물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요즘 저희도 사정이 넉넉하진 않아서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매달 용돈 받으시는데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 갔냐고. 그 말에 정숙 씨는 숨을 들이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며느리까지? 그동안 고맙다며 받았던 용돈이 이제는 숨긴 돈이 되어 있었고 고마움은 어느새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 씨는 조용히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쓴 건 별로 없었고 고스란히 모아둔 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키고 싶어 모아둔 그 돈이 이제 와서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65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끝까지 외면하면 안 되는 진실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 삐끗한 관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부모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정숙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덩그러니 앉아있던 아이. 그 아이를 보며 정숙 씨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 아이는 꼭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 하나만은 꼭 지켜내야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숙 씨의 인생은 여자도 아내도 아닌 오로지 엄마 하나로만 살아야 했던 시간. 아침 5시에 시장으로 나가 반찬을 만들어 가게에 납품하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마트 청소까지 나갔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뛰며 숨이 차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단 하루도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 학원비, 교복가, 수학여행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이 말이 그녀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발바닥이 다 헐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울다가 저녁엔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렇게 마음속 눈물만 삼키며 한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끝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새 장성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첫 월급을 타서 작은 봉투를 건넸을 때 엄마, 이거 적지만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정숙 씨는 처음으로 기꺼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 봉투 하나에 터져나왔습니다. 그 돈은 차마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보낸 돈이라 그런지 그 돈에는 아들의 책임감과 며느리의 정성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급한 생활비 외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고이 아껴두었습니다. 그 돈을 꺼낼 때면 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 참 잘 컸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아이의 입에서 다시 나온 말은 정숙 씨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엄마, 그 돈 진짜 다 쓰셨어요? 김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장을 다시 꺼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 돈이 이렇게도 큰 오해가 되어버렸을까? 받을 때는 그저 고마워서 조심히 받았고, 쓸 때는 혹여 아까울까 두려워 더 아껴 썼습니다. 아들의 첫 마음, 며느리의 성애, 그 모든 걸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기에 함부로 쓸 수 없었던 돈.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숨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관계 다시 세워야겠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그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제 용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결심을 아들에게 반드시 전하겠다고. 다음 날 정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아들은 어제 일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좀 지나쳤다면 죄송해요. 정숙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내 말 덕분에 엄마도 많은 걸 깨달았어. 앞으로는 용돈 받지 않을게. 잠시 정적. 수화기 넘어 아들의 숨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왜요? 엄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담이 되세요? 정숙 씨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담돼서가 아니야. 그 돈은 엄마한테 참 고마운 돈이었어. 근데 그게 너희한텐 의심의 이유가 되더라. 엄마는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고 싶지 않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씨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돈 받는 엄마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엄마이고 싶어. 앞으로는 매달 돈 대신 내 목소리 들려줘. 가끔 얼굴 보여주고 그걸로 엄마는 충분해. 그 말에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그냥 와이프가 엄마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해. 그래서 더 말해두고 싶었어. 효도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란다. 엄마는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만 봐도 이미 충분해. 그리고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 엄마,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연락할게요. 그리고 진짜 더 잘할게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으며 비로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거래가 아닌 관계로,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제 우리 사이를 다시 채워나가자. 김정숙 씨는 분명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돈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고 생활비를 아껴가며 조심스럽게 모아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받은 돈이 의심과 거리감의 이유가 되었을까요? 왜 어떤 돈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까요? 그 핵심에는 감정의 계산서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론 도움이지만 속으론 기대가 들어있는 돈. 그 돈은 어느 순간 고마움이 아니라 통제의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은 자녀가 부모를 돕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보상을 주면 오히려 도움의 진심이 사라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할머니 좀 도와줘라고 했을 때는 아이가 기꺼이 도왔지만 도와주면 $1 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은 도와주는 빈도는 늘었지만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적 만족감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이 개입된 순간 관계는 의심을 낳는다. 진심으로 하던 일이 보상 때문에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
관계의 온도는 식어버리는 겁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볼까요? 매달 빠져나가는 용돈은 남편의 돈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정작 어머님은 계속 어렵다 하신다면 처음엔 염려였던 감정이 이내 불편함 그리고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시지? 왜 늘 도와드려야 하는 거지? 저축은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 용돈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투자가 되고 보고서가 필요한 지출이 됩니다. 아들의 심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엔 효도의 의미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용돈이 습관화된 송금이 되면 그 마음도 서서히 변질됩니다. 엄마, 왜 그 돈 아직도 쓰고 계셔? 저축은 안 하고 그냥 써버린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그 돈 속에 숨어 있던 기대와 통제의 마음이 서서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노년기 관계 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부모는 자존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의사 표현이 줄어들며 감정 표현 역시 억제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즉, 받는 돈이 많아질수록 부모는 말수가 줄고 불편한 감정을 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이 있습니다. 존재는 자유롭고 싶어 한다. 아무리 작은 도움도 상대의 자존을 묶어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건넨 돈이 상대의 존재감을 흔들어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조건이 붙은 배려, 통제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돈은 고마움의 표현이지 절대 통제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감정의 무게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용돈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어야 합니다. 선물은 그 순간 끝나야 합니다. 선물을 준 다음에도 어떻게 썼는지 따지고 묻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투자가 됩니다. 셋째, 부모는 스스로 자존을 지킬 수 있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고맙지만 이건 엄마가 직접 해볼게. 앞으론 내 마음만 받을게. 그런 경계를 명확히 해야 자존도 관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정숙 씨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씩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뭐 드셨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산책은 하셨어요? 그 짧은 안부 인사가 이전의 용돈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받지 않기로 한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상하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엔 매달 입금되는 숫자만큼의 연락, 형식적인 안부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같이 외식하자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고 먼저 연락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돈으로라도 관계를 붙잡고 싶었구나. 하지만 진짜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상황은 어떨까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보탤게. 그래도 너한텐 도와줘야지. 나야 뭐 늙으면 뭐하니. 너희라도 잘 살면 됐지. 그런 마음으로 돈을 건네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신혼집 보증금, 사업자금, 육아비를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절대 가볍게 돈을 건네선 안 됩니다. 첫 번째, 한 번 주면 두 번, 세 번은 당연히 됩니다. 이번만 도와줘.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부모 마음은 약해지고 지갑은 열립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부탁은 다시 찾아옵니다. 아, 이번에 갑자기 카드값이. 다음 달엔 갚을게요. 이번 달만 조금만. 처음엔 미안함이 섞여 있던 그 말, 어느 순간부터는 청구서처럼 너무 당당하게 날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이번 달은 엄마도 좀 힘들어. 그 말에 돌아오는 건,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실망과 섭섭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점점 잊습니다. 이 돈이 부모의 희생이었다는 걸. 처음 받은 그날의 고마움은 사라지고 다음 받지 못한 날의 불평만 남습니다. 마치 용돈이 권리라도 되는 듯 왜 이번엔 안 주셨어요? 라는 말이 칼처럼 부모의 마음을 베어갑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 도와준 건 사랑이지만 계속 도와주는 건 의무가 된다. 한 번은 사랑이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책임으로 바뀌고 부모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번쯤은 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노후가 한참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내 노후가 무너집니다. 자식 미래도 내 미래도 망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잘 살아야지.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괜찮아. 엄마는 없어도 돼. 너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으신가요? 그 돈, 당장 자식에게는 도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겐 평생 쌓아온 안전망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입니다. 노후 자금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건 나이 들수록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돈을 주고 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병원에 갈까 말까, 돈이 좀 아까운데. 차라리 이 돈이면 손주 학원비나 도와줄 걸. 그리고 나중엔요. 나 이거 없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매일 밤 찾아옵니다. 불안한 노후는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경제적 불안은 곧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위축은 내가 폐가 될까봐 하는 걱정으로 변합니다. 그럼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말 못하게 되고 더 숨기게 되고 결국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식도 점점 압박을 느낍니다. 엄마는 돈 다 주셨는데 이젠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그 부담은 또다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 심리학자 애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식은 자기 삶을 자립이 아닌 의존으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그런 자식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자신의 노후를 외롭고 위태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꼭 다짐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노후를 지킬 권리가 있다. 자식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쓰기 전에 먼저 나를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게 지혜로운 노후, 그리고 건강한 부모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노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는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켜내는 부모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경계를 미리 설정하세요. 한 번쯤은 괜찮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합니다. 돈을 주는 순간보다 한계를 정하지 않은 채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말은 거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꼭 오해와 상처를 부릅니다. 미리 기준을 정해두세요.
월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목돈은 절대 안 된다. 딱 한 번만 도와주고 끝이다. 이 기준은 당신의 자존뿐 아니라 자식의 자립도 함께 지켜줍니다. 둘째, 감정의 빚을 남기지 마세요. 돈을 주고 나서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빚이 된 겁니다. 도움은 주는 순간 끝나야 합니다. 그 후에 뭔가를 바라게 되면 관계는 틀어지고 그 사랑은 거래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돈을 줄 땐 기꺼이 당당하게, 줄 수 없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단호하게, 해주고도 서운해질 것 같다면 애초에 안 하는 게 낫다. 이건 부모의 냉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따뜻한 선택입니다. 셋째, 돈보다 더 중요한 관계 자산을 쌓으세요. 노후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노후는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 내 목소리를 기다리는 관계에서 완성됩니다. 매달 입금되는 용돈보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하는 한마디가 마음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돈으로 자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대화와 추억, 그리고 감정의 연결로 건강한 관계의 자산을 쌓아두세요. 그게 노후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연금이 됩니다.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주고 가장 많이 아껴준 사람이 가장 많이 외롭습니다. 주고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효도는 얼마를 들였는가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함께 했는가로 남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괜찮다 말해도 그 마음 깊은 곳엔 늘 한 번쯤은 내가 먼저 안아주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갑 대신 전화를 열어보세요. 카드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아빠, 건강은 좀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10년의 효도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마음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돈보다 먼저 내 마음을 챙기세요. 자식보다 먼저 내 삶을 지키세요. 그게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